대전의 전국 7번째로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철거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에 받아야 할 행정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인데 설립 반대 측에서는 대전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을 무더기로 고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산의 한 초등학교 개학 첫날 수업 거부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교장 갑질 논란으로 갈등이 커져서인데 어떤 내막인지 취재했습니다. 세계 각국 와인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19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장에선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 출품된 4,300여 종류의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때 아닌 철거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쳤어야 할 행정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인데요. 네, 설립 반대 측에서는 대전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을 무더기로 고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전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내 7번째로 세워진 노동자상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모금한 8천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곳에 노동자상이 세워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조례에는 동상을 세울 때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가 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각종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상은 현재로서는 철거 대상인 불법 조형물인 셈입니다. 절차 지켜야 돼요. 일단 당장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은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설립을 맡은 평화나비 대전행동은 제막식 11일 전인 지난 2일에야 노동자상 건립 부지에 관한 협조 요청서를 대전시에 보냈습니다. 공공조형물 신청은 행사 일주일 뒤인 지난 20일에 해 대전시는 건립 후 행정 절차에 착수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4월 설립 절차상의 문제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강제 철거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그 신청이나 그 절차를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과 의견을 받아서 요청하신 그 기관에 그 행정절차를 밟아달라는 그런 안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평화나비 대전행동 관계자 등 7명을 직권남용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와 평화나비 대전행동은 오늘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민심을 반영한 결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의 협정 종료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을 바로잡을 첫발을 뗀 것이라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배상과 경제 보복 철회를 위해 시민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첫날인 오늘 수업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면서 경찰에 고발당하는 등 갈등이 커지자 퇴진을 요구한 건데요. 해당 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병가를 내고 휴직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54명뿐인 아산시 둔포면의 작은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첫날 교실마다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신 강당에 모여 학부모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일부는 가정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아예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3월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계속해 그 피해가 아이들 교육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교장 퇴진을 요구하고 수업 거부에 나섰습니다. 이 분위기로 계속 가다가는 저희가 학부모님들은 전학을 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존에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안 오겠죠. 그러면 이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 교장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살피는 배움터 지킴이에게 자풀 뽑기를 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한 교사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학교의 그런 비정규직 강사들,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들은 초장에 잡아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학교 안전지킴이 여사님에게 당신 뭐 우리 학교 작은데 할 일도 없으니까 풀이나 뽑아
그 땡볕 아래에서 풀 뽑게 만들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낸 학부모들은 또 특색 사업인 관현악단 운영 역시 교장이 독단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강사에게 모멸감을 줘 학교를 떠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갑질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자신을 고발한 교사가 수업에 소홀해 주의 처분까지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내가 다니면서 파단 또 학교 주변 곳곳에 풀도 뽑고 다녔다고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알아서 화단도 풀도 뽑으시고. 하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수업 거부 사태까지 발생하자 오늘 뒤늦게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한 중학교 교장이 배움터 지킴이에게 개인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 한 명이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킴이 3명을 모두 그만두게 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단국대 천안 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부정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가 당시 고교 2학년이던 조모 씨를 논문 제1저자로 허위 등재시켰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만큼 장 교수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뒤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된 공주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 해당 연구물은 논문이 아닌 학술활동 발표 초록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저자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담당 교수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향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와인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19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와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올해는 와인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축제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40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와인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의 소국 몰도바.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몰도바의 대표 와인이 대전을 찾아 깊은 향과 맛을 전합니다. 세계 3대 와인 품평회로 꼽히는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 출품된 와인은 4,300여 종류. 이것저것 맛보다 보면 어느새 진한 풍미에 취합니다. 여기는 레드 와인이랑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이렇게 따로 조금 섹터가 분리돼서 저희가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약간 와인 입문자들한테도 조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는 16개 나라 13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와인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한국과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이번 축제에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Quite big marketing campaign in Asia, including China, Japan, Singapore, and Korea. And Korea is one of our main markets. 대전시는 와인 애호가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 와인 산업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와인 축제가 되어 대전의 한 산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레까지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선 소믈리에 경연대회와 수준별 와인 수업, 와인 전문가와 애호가의 세미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관람객을 맞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 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오늘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법을 대표 발의한 이은권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 회장단은 공동 명의로 된 성명서에서 대전의 청년과 학생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정당을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은 본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방송의 역할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각종 사건, 사고나 지역 축제,
지역마다 굵직한 이슈가 있어도 중앙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지역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면서 지역 방송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는 지금 지역 방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언론들의 감시 역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권화가 제대로 되게 하는데 지역 방송의 첫 번째 현 시점 역할 수행이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강화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이 가진 다양성을 지키고 유통시킬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지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충분히 지역민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방해 주지 않으면 맛있고 달콤한 정보를 추구할 터이고 정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정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을 포함한 공영 방송의 기본적인 공급 의무를 지키고 지역 정보 접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 방송들, 공영 방송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있고요.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매체들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은 앞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과 지역선거방송 심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의원 등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특위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 이미 반영된 점을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강 세종보 개방 이후 용수 확보를 위해 만든 자갈보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보에서 상류 쪽으로 5km 지점에 있는 길이 100m의 자갈보 가운데 5m가량이 유실돼 일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자갈보는 2017년 세종보를 개방한 이후 세종호수공원 등에 공급할 용수가 부족해지자 지난해 초 2억 원을 들여 만든 것으로 세종시는 물을 가두는 자갈보의 기능은 영향이 없다며 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복지시설 중 지하수를 먹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경기도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음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으며 지자체 점검에서 수질 기준 초과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의 이용 중지와 개선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선발 선수로 구성된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진행된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인터내셔널 패자 부활전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퀴라소와 격돌했지만 3대5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리틀리그 월드시리즈 챔피언십 왕자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펼쳤고 경기 내내 한국 소년 선수들을 향한 현지 팬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기업 6곳과 유치기업 투자 및 자원 지원 협약을 맺고 앞으로 3년간 신동 둥곡지구나 안산 천담 국방산업단지에 350억 원을 투자해 새 둥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영상인식, 항공우주, 빅데이터 분석, 리튬이온 배터리 테스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업으로 대전시는 22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에도 좋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